여러분은 모든 걸 제대로 했습니다. 토양 검사도 했고 퇴비도 넣었고 심은 나무 하나하나를 정성껏 돌봤죠. 그런데도 나무들은 힘들어하거나 심지어 죽어버렸습니다. 원예 센터에서는 늘 똑같은 뻔한 대답을 했을 겁니다. 토양이 나쁘네요. 점토가 너무 많아요. 모래가 너무 많아요. 자갈이 너무 많아요. 너무 습해요. 너무 건조해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나무는 수백 년 동안 이탈리아 산악마을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채소밭조차 버티지 못할 만큼 얇고 자갈투성이인 산비탈 흙에서 곱게 자라면서 말이죠. 백년초 선인장은 다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순수한 사막 모래에서 달고 즉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들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조건을 위해 만들어진 나무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심으라고 들었던 나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쁜 토양을 그냥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토양을 선호하는 과일나무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보너스로 3가지 생존왕을 더 알려드릴 텐데 몇 년째 텅 비어있던 여러분 마당의 그 골칫거리 구석에 딱 맞는 답일 수도 있으니까요. 10위. 초크베리 아로니아. 비가 온 뒤에 늘 질퍽거리거나 콘크리트 위를 걷는 듯 딱딱하게 다져진 땅이 있다면 초크베리는 그런 곳에서 그냥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정원 흙에서보다 오히려 더 잘 자랍니다. 북미 동부의 습지와 바위투성이 숲 가장자리가 원산지인 이 강인한 낙엽 관목은 USDA 존 3구 전역에서 잘 자라며 혹독한 겨울 추위는 물론 복숭아 나무를 한 철 만에 죽일 정도의 물 빠짐 없는 점토질 토양도 거뜬히 견뎌냅니다. 양지든 방그늘이든 잘 자라고 토양 산도에도 전혀 개의치 않아 산성 토양에서도 야갈칼리성 흙에서도 똑같이 잘 자랍니다. 짙은 보라색의 작은 열매는 그 자체로는 상당히 시지만 북미에서 재배되는 과일 중 항산화 농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해서 여러 영양 연구에서 블루베리보다도 앞선다고 나옵니다. 초크베리는 완전한 자가결실성이라 한 그루만 심어도 열매가 가득 열리지만 두세 그루를 가까이 심으면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다 자란 관목 한 그루가 매년 4.59kg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시럽잼, 주스 블렌드용으로 완벽하며 특유의 신맛이 부드럽게 순화됩니다. 몇 년째 흉물스러웠던 습한 저지대 구석이 있다면 초크베리가 그곳을 슈퍼푸드 수확 공간으로 바꿔줄 겁니다. 9위. 비치플럼 대서양 연안의 바람에 시달리는 모래언덕, 끊임없이 밀려오는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 거의 없다시피 한 표토, 거센 바람 노출을 떠올려보세요. 바로 그런 곳이 비치플럼이 진화해온 환경이고 그래서 일반 자두과수원을 초토화시킬 만한 조건들을 이 나무는 대수롭지 않게 견뎌냅니다. USDA 존 37에서 잘 자라는 비치플럼은 순수한 모래토양, 해안의 염분 노출, 대부분의 과일나무를 시들게 할 가뭄 스트레스도 견뎌냅니다. 키 큰 나무가 아니라 낮고 옆으로 퍼지는 관목형이라 다른 나무들이 자리 잡느라 늘 고전하는 바람 많고 노출된 부지의 안성맞춤입니다. 늦봄에는 새하얀 꽃구름을 터뜨려 사방에서 수분 매개자를 끌어들이고 늦여름이 되면 진한 보라색에서 붉은색을 띠는 작은 자두로 뒤덮이는데 진하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해안 지역의 별미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타가 수분을 위해 서로 다른 품종 2그루를 심는 것이 좋지만 일단 자리 잡으면 다 자란 2그루가 연간 6.811kg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 후에는 관수가 전혀 필요 없고 오히려 손을 대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걸 더 좋아합니다. 마당이 순 모래땅이거나 바람에 계속 노출되어 있거나 도로 근처라 염분 유출로 다른 식물이 다 죽는 곳이라면 비치플럼이 그 약점을 해안 수확물로 바꿔줄 겁니다. 8위. 구미베리 대부분의 열매 맺는 관목은 해마다 토양에서 영양분을 빼앗아 서서히 땅을 고갈시킵니다. 구미베리는 정반대입니다. 사촌뻘인 시베리처럼 구미베리도 질소 고정 식물이라 뿌리혹에 사는 특수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서 직접 질소를 뽑아내 토양에 넣어주며 열매를 맺는 동시에 심어진 땅을 실제로 비옥하게 만듭니다. USDA 존 4강에서 잘 자라는 구미베리는 척박하고 자갈투성이의 영양분이 없는 토양을 견뎌내며 가뭄과 간헐적인 침수 모두에 놀라울 만큼 강한데 이런 유연성을 가진 열매 식물은 거의 없습니다. 은빛 반점이 있는 작은 붉은 열매는 초여름 대부분의 다른 과일보다 훨씬 일찍 익으며 체리토마토와 비슷한 식감의 독특한 새콤달콤한 맛을 냅니다. 토마토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도 훨씬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구미베리는 대체로 자가결실성이지만 근처에 한 그루를 더 심으면 타가 수분으로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다 자란 관목 한 그루가 연간 4.5, 6.8kg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워낙 왕성하게 빨리 자라기 때문에 심은 지 2, 3년 만에 첫 본격 수확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토양이 오랜 부실한 토지 관리로 지쳐 있거나 자갈투성이거나 영양분이 빠져나간 상태라면 구미베리는 거기서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7위. 해크베리 팽나무류. 거의 아무도 과일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무인데 바로 그래서 이 목록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북미 전역에 폭넓게 자생하는 해크베리는 대륙에서 가장 강인한 나무 중 하나로 USDA 존 29에서 잘 자라며 믿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조건을 견뎌냅니다. 무거운 점토, 다져진 도심 토양, 알칼리성 토양, 가뭄 침수, 심지어 상당한 대기오염까지 불평 없이 뚫고 나갑니다. 다른 것들이 거의 자리 잡지 못하는 버려진 땅이나 자갈투성이 강둑을 따라 야생으로 자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나무를 뒤덮는 작은 주황빛 붉은 열매는 완전히 익으면 놀라울 정도로 달콤하고 대추야자 같은 맛이 나며 유럽 정착 훨씬 이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의 실질적인 식량원이었고 씨앗까지 포함해 갈아서 페이스트로 만들어 영양가를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 자란 해크베리 한 그루는 풍년에는 22.7kg이 훌쩍 넘는 실로 엄청난 수확을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식용인 줄 모르고 새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완전한 자가결실성이라 방제도 토양 개량도 이렇다 할 관리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라려 하지 않는 다져진 척박한 땅이 있다면 해크베리는 그 죽은 공간을 이웃들이 들어본 적도 없을 저관리 고수학 식량원으로 바꿔줍니다. 6위. 낭킹체리 늦봄 서리가 매년 복숭아나 살구꽃을 망쳐버렸다면 낭킹체리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동시에 그 나무들이 감당 못할 토양 조건까지 견뎌냅니다. 중국과 몽골 북부의 척박하고 바위투성이 지형이 원산지인 이 작고 추위에 강한 관목은 USDA 존 2셉에서 잘 자라 재배 가능한 과일 식물 중 서리 내성이 가장 강한 축에 속합니다. 건조하고 자갈투성이의 척박한 토양도 거뜬히 견디며 오히려 지나치게 비옥한 정원흙에서는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가 부실해지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밝은 붉은색 체리는 일반 단체리보다 작지만 신선하게 먹거나 말리거나 잼으로 만들기에 좋은 진하고 새콤달콤한 맛을 냅니다. 제대로 된 타가 수분을 위해 최소 2그루가 필요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2그루 합쳐 연간 6.89kg이라는 인상적인 수확을 종종 심은 지 2-3년 만에 얻을 수 있습니다. 방제도 필요 없고 기본적인 모양 잡기 외에는 가지치기도 거의 필요 없으며 뿌리 내린 후에는 별도 관수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지가 척박하고 자갈 많은 토양의 혹독한 추운 기후대에 있어 일반 체리나무가 계절마다 실패해왔다면 낭킹 체리는 바로 그 싸움을 위해 만들어진 강인한 대체품입니다. 5위. 채 멀베리 계열 만다린 멜론베리. 미국 전역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과일나무 중 하나이고 그 능력을 보고 나면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의아해질 겁니다. 뽕나무과에 속하는 채는 동아시아의 바위투성이 고지대가 원산지로 USDA 존 5관에서 잘 자라며 대부분의 과수원 나무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점토, 배수가 나쁜 토양, 알칼리성 흙도 견뎌냅니다. 도시 오염과 다져진 땅에도 놀라울 만큼 잘 적응해서 까다로운 주거지 조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선택지입니다. 열매는 가시 돋친 붉은빛 뽕나무 열매처럼 생겼고 맛은 흔히 무화과와 수박을 섞은 듯하다고 묘사되는데 달콤하고 즙이 많아 일반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과일과도 다릅니다. 채나무는 보통 자웅이주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수나무와 암나무가 모두 필요하지만 일부 현대 접목 품종은 자가결실성이라 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다 자란 암나무 한 그루가 정착 후 연간 13.6, 22.7kg의 인상적인 수확을 낼 수 있습니다. 화학적 투입이 전혀 필요 없고 방치에도 예외적으로 잘 견딥니다. 이웃들이 대체 뭘 키우는 거냐고 물어볼 만큼 정말 희귀한 걸 원하고 여러분의 토양이 까다로운 점토질이나 알칼리성이라면 채는 이 목록에서 가장 잘 숨겨진 비밀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나무들이 강인하다고 생각했다면 다음에 나올 것들을 기다려보세요. 상위 4위 안에는 순수한 모래에서 열매를 맺는 사막의 생존자와 죽은 땅을 되살리는 산림 복원 프로그램들이 활용할 만큼 나쁜 토양에 강한 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위. 오텅 올리브. 이 나무는 다소 논란이 있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공격적으로 퍼져나가 특정 주에서는 침입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심기 전에 반드시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강인한 열매 식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구미베리, 시베리와 마찬가지로 오텀 올리브는 질소 고정 종이라 심어진 토양을 고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옥하게 합니다. USDA 존 3-8에서 잘 자라며 척박하고 침식된 모래나 자갈투성이 토양도 거의 힘들이지 않고 견뎌내고 죽어서 벗겨진 땅을 되살리는 토지 복원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쓰이는 식물 중 하나로 자주 활용됩니다. 은빛과 붉은빛이 도는 작은 열매는 가을에 익으며 완전히 익으면 놀랍도록 달고 새콤한 맛이 나고 토마토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라이코펜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 자란 관목 한 그루가 풍년에는 18-27kg이라는 거의 터무니없는 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 목록에서 가장 많은 수확량을 자랑합니다. 자가결실성이고 관리가 전혀 필요 없으며 빠르게 자리를 잡아 심은 지 2년 만에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침식되었거나 모래투성이라 사실상 쓸모없다고 들었던 토양이 있다면 오탕 올리브는 거기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연간 수확을 안겨줍니다. 3위. 버팔로베리. 북미 중서부의 척박하고 건조한 평원과 구릉지가 원산지인 버팔로베리는 원주민과 초기 정착민들에게 중요한 식량원이었는데 바로 다른 어떤 것도 거의 자라지 못하는 곳에서 잘 자랐기 때문입니다. USDA 존 2 파울에서 잘 자라는 이 매우 강인한 질소 고정 관목은 순수한 모래나 자갈투성이 토양, 가뭄 조건, 혹독한 추운 겨울을 모두 똑같이 잘 견뎌냅니다. 염분 내성도 상당히 뛰어나서 겨울철 제설용 염분 유출이 심한 도로 근처 부지에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늦여름에 익는 새콤한 붉은 열매는 크랜베리와 비슷한 날카로운 맛을 내며 전통적으로 젤리, 소스, 그리고 인디언 아이스크림이라 불리는 거품 낸 전통 디저트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버팔로베리는 자웅이주라서 암나무 6, 8그루당 최소 수나무 1그루가 필요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암나무 1그루가 연간 4.59kg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 후에는 관수도, 시비도 필요 없고 방치할수록 오히려 잘 자랍니다. 여러분의 땅이 건조하고 자갈투성이에 바람이 심한 평원 지형이라 어떤 과일나무를 심어도 실패했다면 버팔로베리는 그야말로 그 환경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위. 백년초 선인장 토양이 순모래거나 자갈투성이 사막 땅에 가깝다면 대부분의 과일나무는 아예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백년초는 예외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런 환경을 위해 설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건조 지역이 원산지인 이 상징적인 선인장은 USDA 존 91에서 잘 자지만 몇몇 내한성 품종은 존 4까지도 견디도록 개량되어 혹독한 여름 더위, 거의 없는 강수량, 잔디 한 포기도 못 버틸 순수한 모래나 자갈투성이 토양을 견뎌냅니다. 투나라고도 불리는 이 열매는 선명한 자홍색에서 주황색을 띠며 껍질의 작은 가시를 제거하고 나면 달콤하고 살짝 멜론 같은 맛을 냅니다. 백년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군인 베타레인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 효과로 연구되어 온 인상적인 섬유질 함량도 갖고 있습니다. 자가결실성이고 정착 후에는 사실상 물이 전혀 필요 없으며 다 자란 패드 무더기 하나가 거의 힘들이지 않고도 연간 6.8, 13.6kg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역 원예점에서 이미 가망 없다고 판단한 순수 사막 모래나 자갈 토양이 있다면 백년초는 바로 그 황무지를 진짜 생산적인 수확지로 바꿔줍니다. 1위. 중국 밤나무. 이 목록의 1위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유산을 지닌 나무로 흙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만큼 얇고 자갈투성이인 토양에서 아시아와 남유럽 전역의 산악 공동체들을 먹여 살려왔습니다. USDA 존 48에서서 잘 자라는 중국 밤나무는 척박하고 산성이며 물빠짐 좋은 자갈이나 모래 토양에서 오히려 가장 잘 자라며 비옥한 무거운 점토나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오히려 힘들어해서 대부분의 과일나무가 요구하는 조건과는 정반대입니다. 정착 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가뭄에 강하고 20세기의 미국 밤나무 개체군을 괴멸시킨 밤나무 마름병에도 대체로 내성이 있습니다. 가을이면 가시돋친 밤송이가 벌어지며 윤기나고 알찬 밤이 드러나는데 구우면 자연스럽게 달고 감자와도 비슷한 맛이 나서 날 도토리나 다른 야생 견과류의 씁쓸함과는 확연히 대조적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밤은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도 상당한 복합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적인 견과류보다는 곡물에 더 가까운 독특한 견과류입니다. 안정적인 타가 수분을 위해 최소 2그루가 필요하지만 다 자라면 2그루가 연간 22.7, 45kg이라는 실로 놀라운 수확을 낼 수 있습니다. 방제가 필요 없고 정착 후에는 관리도 최소한입니다. 여러분의 부지가 얇고 자갈투성이인 산성 토양이라 뭔가 제대로 키우기엔 가망 없다고 여겨졌다면 중국 밤나무는 바로 그 땅을 몇 세대에 걸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원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약속드린 대로 가장 척박한 토양 상황에 대비해 특별히 고른 보너스 생존왕 3가지를 소개합니다. 보너스 1. 야생자두. 북미 넓은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자두. 일명 아메리칸 플럼은 덤불 형태로 자라는 강인한 나무로 USDA 존 3파일에서 잘 자랍니다. 척박하고 자갈투성이거나 점토질이 심한 토양도 거뜬히 견디며 뿌리가 자리 잡은 후에는 놀라울 만큼 가뭄에 강합니다. 붉은색에서 자주색을 띠는 작은 자두는 맛이 매우 진해서 일반 마트에서 파는 자두보다 더 달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잼과 보존식품으로 만들기에 훌륭합니다. 수분을 위해 최소 2그루가 필요하지만 다 자란 2그루가 연간 93.6kg의 열매를 쉽게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난 적 없는 거친 방치 울타리선이나 자갈투성이 비탈이 있다면 야생자두가 기꺼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생산적인 곳으로 바꿔줄 겁니다. 보너스 2. 산사나무. 순전히 관상용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산사나무는 전통 한방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어엿한 열매 생산나무입니다. USDA 존 3폴에서 잘 자라며 다져진 점토, 자갈투성이 땅, 도시오염을 거의 불평 없이 견뎌냅니다. 호호라 불리는 작은 붉은 열매는 은은하게 새콤한 사과 같은 맛을 내며 전통적으로 젤리, 시럽,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연구되어 온 심장보양 허브 톤식으로 쓰여왔습니다. 다 자란 나무 한 그루가 매년 6.8, 11.3kg의 열매를 든든하게 맺을 수 있고 정착 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뿌리 내리지 못한 다져지고 방치된 땅이 있다면 산사나무는 그 공간을 식량원이자 부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더하는 요소로 바꿔줍니다. 보너스 3. 하이브시 크랜베리. 이름과 달리 사실 진짜 크랜베리가 아니라 가막살나무 속 비버넘이지만 이 나무가 맺는 새콤한 크랜베리 같은 열매는 지속적으로 습하고 배수가 나쁜 토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USDA 존 2셉에서 잘 자라는 하이브시 크랜베리는 대부분의 표준 열매 관목을 죽일 만한 무거운 점토와 물이 고인 습한 땅도 견뎌냅니다. 밝은 붉은 열매는 가을에 익으며 첫서리 이후 오히려 맛이 좋아져 쓴맛이 줄고 진짜 새콤달콤한 맛이 되어 소스와 젤리에 딱 좋습니다. 자가결실성이고 다 자란 관목 한 그루가 사실상 관리 없이도 연간 4.5, 6.8kg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몇 년째 못 쓰는 골칫거리였던 지속적으로 습한 저지대 구역이 있다면 하이브시 크랜베리가 그 약점을 정말로 믿을 만한 가을 수확물로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은 또 한 시즌을 흙과 씨름하며 검사하고 개량하고 비싼 묘목장 나무들이 힘들어하다 결국 죽는 걸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정확한 토양 유형을 이미 고향처럼 여기는 강인하고 잊혀진 생존자들을 심으면 됩니다. 무거운 점토든 순수한 모래든 갈라진 바위든 질퍽한 저지대든 바싹 마른 가뭄 조건이든 이 목록에는 자연이 이미 바로 그 싸움을 위해 설계해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 주를 남겨서 어디서 정원을 가꾸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USDA 존을 꼭 잘 확인하세요. 존 범위 밖에 심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원래는 잘 자랐을 나무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니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 마당을 위해 만들어진 적 없는 연약한 나무들을 애지중지 돌보는 건 이제 그만두고 이번 시즌에는 자연이 힘든 일을 대신하게 두세요.